자, 이번엔 15강 4번. 너희가 15강 2번, 3번이 서술형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걸 얼굴 보고 하는 걸로 하고, 쌤 마음에 왠지 불안해가지고 네, 15강의 4번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어떤 지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Interpretation 4번. 해석은요, 해석. 뭐의 해석이냐면 quantitative 있죠. quality 들어봤죠? quality는 질. quantity 하면은 얘는 양이에요. 양. 그럼 얘는 양적인. 뭐 개수가 많고 양이 적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numeric이란 단어는 수적인. 수적인 데이터에 대한 interpretation, 해석은 입니다. among the factor, 요인들 사이에 있습니다. 어떤 요인이냐면 relevant, 관련된. 자, 이렇게 뒤에서 꾸미겠죠. 뭐랑 관련됐어? To the processing, 처리. science communication, 즉 과학 커뮤니케이션, 과학계의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처리와 관련된 그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좀 뭔 말이야? 그러니까 과학적 어떤 데이터 같은 게 있어. 그 데이터를 처리해. 이게 어떤 식으로 뭐 유의미한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냐? 그 과학적 커뮤니케이션에서 그러니까 과학적 데이터를 모았다 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뭐 자기들끼리 분석하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뭐 하여튼 그런 거랑 관련된 요인들 중에 있다 이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이거야. 과학계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즉 과학계에서의 데이터의 처리와 관련된 거에 있어서 그 양적인 그리고 수적인 데이터에 대한 해석, 요게 좀 약간 어떤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봐, 생각해봐. 약간 적절한 예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백신을 맞았다. 백신을 맞아서 100명이 백신을 맞았는데 그 100명 중에 10명만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대. 여기까지 괜찮아요? 100명 중에서 10명만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어. 백신 맞은 사람 중에. 즉 백신을 맞아도 90명은 코로나에 걸린 거야. 그치?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 그치? 그러면 이러한 수치적 데이터, 양적 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됐죠? 나머지 10명은 안 걸렸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백신의 어떤 그 유의미함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10%라도 증가시키는 게 어디고라고 볼 수도 있잖아. 그치? 예를 들어 생각해봐. 너희가 이번 시험 잘 쳐. 혹은 너희가 진짜 너희가 이번 시험 잘 쳤어. 혹은 너희가 살을 10kg 뺀다 쳐. 살을 10kg 빼면 대학에 갈 확률 10%, 좋은 대학에 갈 확률을 10% 올려준대. 그러면 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지? 살 뺄 거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똑같은 수치를 두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관적일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과학계의 의사소통 처리에 있어서 양적 데이터와 수적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게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가보자. 아이고 어려워라. 첫 문제 왜 이렇게 어렵냐. 자, although 비록 communicator 전달자라고 할게요. 전달자가 공유할지라도 뭐를 공유해요? numeric, 수치적 데이터를 공유할지라도, 자, 어떤 수치적 데이터인지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톡, 이거는 사실은 이제 재고도 되지만 주식이란 뜻도 있어요. 주가, 그리고 질병 위험, 그리고 weather forecast, 그 날씨 예보와 같은 그런 수치적 데이터를 전달을 할지라도, 그쵸? 숫자로 구성된 데이터를. 자, 뭐와 함께 lay public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누구랑 그 수치적 데이터를 이 전달자가 공유를 하냐면 lay public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문가의, 즉
비전문가인 대중들과 그 수치적 데이터, 뭐 주가나 질병 위험이나 뭐 날씨 예보와 같은 그런 수치적 데이터를 공유할지라도 여기까지 괜찮죠? 비전문가와 그런 식으로 공유를 할지라도 왜냐면 그들이 가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presume 뭐를요? 그것이 useful 유용하다고 뭐에 있어서 decision making decision은 결정이니까 의사결정 때 유용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전문가와 그 수치 데이터를 공유를 한대요. 여기까지 괜찮죠? 하여튼 그럴지라도 이거죠. 됐죠? 얼더우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다시. 자, 의사소통 전달자, 즉 과학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과학 전문가들이 공유하는 거야. 수치적 데이터를 비전문가인 대중들과 공유를 하는 거야. 그럴지라도 그들이 가정하기 때문에 자, 뭐라고 가정한다고? 뭐라고 추정한다고? 그것이 즉 수치적 데이터가 유용하다고. 결정 만들기에 있어서, 의사 결정에 있어서. 그럴지라도 the same data, 똑같은 데이터가 이보크는 유발하다라는 뜻이에요. 유발할 수 있대요. 뭐를 유발할 수 있어요? widely, 널리, different, 다양한 interpretation, 해석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괜찮죠? 똑같은 데이터가 똑같은 데이터가 다양한 해석을 이끌 수 있다라는 말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까 쌤이 말했잖아. 똑같은 수치를 보고 해석하는 것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관점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를 유발할 수 있냐면 conclusion,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뭐에 따라서 recipient, 자, recipient는 수령인 혹은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에요. 즉 그 데이터를 수령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depending on 뭐뭐에 따라 그거에 따라서 데이터의 수령인에 따라서 데이터의 결론이나 해석이 널리 다르게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똑같은 수치적 데이터가 말이에요. 됐죠? 방금 했는 게 주제문 같아가지고 약간 형광펜을 쳐봤습니다. 자, 최근에 work, 여기서는 work가 맥락상 연구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연구는 발견했어요. 뭐를 발견했냐면 데이터를 발견했는데 사람들이요. 자, 자, literacy 뭔지 알죠? literacy. 읽고 쓰는 능력이라는 표현이에요. 조금 있어 보이게 설명하면 문해력 약간 이런 거고요. 그래서 근데 numeric literacy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 수적으로 완전 그 수포자 있잖아. 수적 개념이 완전 없는 그런 그쪽으로 문외한 쌤 같은 사람이야. 쌤 수 개념이 좀 없거든. 완전 뼛속 깊이 문과. 아무튼 그 수적인 어떤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즉 수적 문해력 같은 게 적은 사람들이 이해돼요? 다시 최근에 연구가 밝혀냈대요. 이거 왠지 되게 재미난 이야기를 할 것 같아. 수적인 개념, 수적인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좀 적은 사람들이요. ten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었대요. extract는 추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추출하는 경향이 있었대요. 굉장히 다른 meaning, 의미를 도출하는 경향이 있었대요. from data, 데이터로부터. 괜찮아요? 뭐와 같은 interpretation, 해석과 같은. 무슨 해석? expected likelihood, 예상되어진 가능성, likelihood. 그러니까 예상된 가능성에 대해서 해석을 한다고 치잖아? 그런 어떤 예상된 가능성에 대한 해석과 같이 그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 그 데이터에 대한 해석을 해야 하는 그런 거에 있어서 그 의미를 도출해낼 때 굉장히 다르게 도출을 해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 수치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다르게 도출해냈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누구보다요? those with, 사람들보다요. 높은
numeracy. 자, 이게 약간 만들어낸 말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이 numeracy란 단어. 잠깐만, 여기 나오네. numeracy. 자, numeracy가 약간 num이 들어가면 숫자랑 관련이 있잖아. 그치? 그 numeric, 아까 나왔죠. numeric. 그러면 numeracy라는 표현은 저희 찾아보니까 산술 능력이래요. 산술 능력. 봐봐, 여기 봐봐. numeric이 수적인 수치의란 뜻이죠. literacy는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죠. 그러면 numeric literacy, numeracy. 자, 요거 두 단어 합쳐가지고 요 단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산술 능력이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 더 높은 산술 능력을 가진 사람들보다 그 어떤 예상된 가능성에 대한 해석 같은 거에 있어서 의미를 도출해내는 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다르게 추출해내더라. 또 의미를 도출해내더라 이겁니다. 똑같은 수치를 보고 약간 수적으로 능력이 좀 딸리는 사람들, 상술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 의미 도출을 되게 좀 다르게 특이하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되게 흥미롭다, 그치? 자, 계속 가보자. 아, 그런데 갑자기 또 그런 데가 나오니까 약간 불안해, 그치? 더 많은 numerate. 자, 이건 형용사예요. 산술 능력이 좋은. 자, 그런데 왜 벗이 나왔냐면 더 산술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는 아까 전에 산술 능력이 좀 딸리는 사람들과 반대되는 개념인 거 맞죠? 그러니까 but이라는 그 반전의 연결사를 쓰고 있네요. 자, 근데 더 산술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또한 얘네들도 근데 interpret라는 걸 한다 이겁니다. 해석이라는 걸 해야 된다 이거죠. 됐죠? 해석을 했대요. 이 해석을 한대요. 이 사람들도. 그 밑에 보시면 quantitative information. 그 양적인 정보를 어떻게 자, 요 단어는 보시면 밑에 나와요. 별표 치고 나오죠? 경험적으로. 어렵다. 그치? 경험적으로. 현관펜 하나 치고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수적 능력이 좀 딸리는 사람들도 데이터를 그 수치 데이터들을 해석할 때 다른 의미, 약간 좀 다양한 의미를 도출해내기도 하고 근데 산술 능력이 좋은 사람들도 얘네들도 또한 해석을 한대요. 양적인 정보를 경험적으로 해석을 한대요. 됐죠? 자기의 경험을 반영해서 약간 이것도 약간 좀 주관적일 수 있는 맞죠? 자기의 어떤 경험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얘기니까. 자,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faster judgment. 더 빠른 판단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도 역시 수업 좀 해도 양적 정보를 자기의 경험적으로 해석을 한대요. 이까지 괜찮아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가보자. 이것이 has been found. 발견되어졌대요. 어디서 발견되어졌어? 자, 잠깐만 단어가 좀 어렵네요. portray란 단어가 묘사하다, 혹은 뭐 기술하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 지금 명사거든요. 묘사, 기술. 근데 뭐냐면 위험에 대한 묘사. 괜찮아요? uncertainty, 불확실성. 위험이나 불확실성에 있어서의 묘사. 불확실성 하나 적어주죠. 그러니까 위험이나 불확실성에 있어서의 묘사에서 발견되어졌다 이겁니다. 이것이 뭐겠냐? 이것은 아까 그거죠. 이것도 삽입 하나 표시해 놓을까? 근데 아까 4번 문장도 삽입으로 표시해주세요. 자, 여기서 말하는 5번 문장의 디스가 뭐냐면 산술 능력이 좋은 사람들도 역시 그 양적 정보, 수치적 정보를 경험적으로 그 해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분석을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경험에 기반해서 더 빠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경험적으로 분석을 했다, 해석을 했다 이거죠. 이게 어디서 드러났다? 이것이 그 리스크나 그러니까 위험이나 불확실성이 얼만큼 될지 를 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됐고 밝혀졌고 발견됐다 이겁니다. 됐죠? 뭐 할 때 사람들이 overvalue 과하게 가치를 두는 거야. 그 밑에 gain 이득에 대해서.
근데 어떤 이득이야? following a loss. 그 손실 다음에 오는. 잠깐만 요거 병렬 표시 좀 합시다. or 세모 쳐주시고요. exaggerate는 과장하다라는 뜻이죠. 지금 여기서 5월을 기준으로 exaggerate 하고요. overvalue가 병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inference란 단어는 infer이 추론하다거든요. 그래서 inference 하면 추론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made부터 끝까지가 뒤에서 꾸며서 pp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됐죠?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발견되어졌대요. 그 위험이나 불확실성에 있어서의 묘사에서 이런 현상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특히 어떨 때 이런 게 발견됐냐면 사람들이 과하게 이득을 그러니까 어떤 손실 다음에 오는 그 이득을 과대평가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신 같은 거 있죠? 백신이 어느 정도 손실이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거 가지고 백신을 모두가 다 맞으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백신을 모두 다 맞으면 뭐 비록 얘들아 그 거기서도 부작용이 워낙 좀 있었잖아. 그치? 쌤도 있었고 그치? 부작용 뒤에 따르는 이득이 굉장히 높을 거다라고 과대평가하는 상황. 그치? 그러니까 백신을 전 국민의 80%가 맞으면 우리 코로나 다 치료하고 없앨 수 있습니다 라고 했지. 근데 지금 봐봐. 전 국민의 거의 4분의 1이 다 걸렸죠. 그쵸? 잘못 판단했죠. 그러니까 입맛을 과대평가한 거 맞죠? 응. 그치? 자기의 주관적 해석을 한 거야. 그 과학 관련 전문가들이. 됐죠? 자, 그리고 또 뭐 할 때 이런 현상이 밝혀졌냐면 exaggerate, 과장할 때요. 뭐를 과장했어요? inference, 추론을요. 무슨 추론이요? made, 만들어지는. the most, 가장 최근의 데이터. in a trend니까 뭐 추세, 뭐 트렌드상, 최근의 경향상, 그 최근의 데이터에서부터 만들어지는 추론. 그러니까 뭐 얘들아 봐봐. 그래프가 뭐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렇게 점점 떨어집니다 라고 본 거야. 그걸 트렌드를 맹신한 거지. 그 트렌드를 너무 과장한 거지. 그치? 그래가지고 뭐 또 약간 그 뭐 거리두기 뭐 방역 절차 이런 거 완화했지. 그러고 나서 갑자기 근데 예기치 못한 갑자기 오미크론이 퍼져서 팍 이렇게 올라갔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그동안에 이제 펼쳐지고 있었던 그 그래프상에 최근에 어떤 데이터상에 보여지는 그 만들어지는 그 추론 상태, 그 데이터의 경향성을 판단하는 그거에 있어서 추론을 과장한 거죠. 그럴 때 주로 그 양적 데이터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주관적일 수 있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해석하더라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런데 뭐야 이 반전이 왜 이렇게 많어? 그런데 어떤 연구는 suggest, 제안하기도 했대요. 보여주기도 했대요. 데디아를. 얘들아 이 지문은 이건 ABC 순서 있죠. A, B, C 뭐 이런 식으로 지금 but에다가 this에다가 however에다가 반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글의 맥락이 펼쳐지니까 순서를 반드시 제대로 잡아놓길 바랍니다. 뭐 삽입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제대로 잡아두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문장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구는 보여준대요. 뭐를 보여줘요? 더 적은 numerate, 산술 능력이 있는 더 적은 산술 능력의 사람들이 maybe more inclined. 아이고야 이거 낼 것도 많고 그치? 자 be inclined to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좀 다시. 자, 그런데 최근에 어떤 연구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덜 산술 능력이 좋은, 즉 산술 능력이 별로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이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대요. 이러한 휴리스틱. 아까 이 휴리스틱이 뭐였어요? 경험. 아까 밑에 나왔잖아. 경험적으로. 여기는 경험적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자,
경험적 방법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봐봐 대충 보는 거야. 그냥 약간 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엔. 괜찮죠? 그래서 이러한 경험적 방법, 즉 감을 따지는 혹은 어림짐작을 하는 그런 방식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대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그것은 뭐뭐 하는 경향이 있었대요. yield가 원래 산출하다라는 뜻이죠. 혹은 생산하다. 그리고 그것은 산출했대요. 뭐를요? 너무 중요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biased는 편향된이란 뜻이죠. 편향된. 그리고 그것은 산출하는 경향이 있었대요. 편향된 해석을요. quantitative data, 즉 수치적 데이터의 편향된 해석을 얘네들이 더 산출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아이고야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 요약을 보면서 다시 내용을 잡자. 자 보세요. 수치적이고 자 보세요. 양적이고 수치적 데이터는 그러니까 숫자와 관련된 그 수치적 데이터는 누구랑 공유하는 lay public이 뭐라고 했냐면 아까 이제 비전문가인 대중들과 함께 공유되어지는 그 양적 혹은 수치적 데이터들은 can be 땡땡땡 다르게 땡땡땡 할 수가 있대요.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가 있대요. 뭐 이렇게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다르게 인코드라는 단어가 뭐냐면 인코드는 부호화하다라는 뜻입니다. interpret는 해석하다고요. 모여지다, 표현되다, 이해되어지다. 됐죠? 다르게 해석되거나 이해되어질 것 같지 않아요? 2번 아니면 일단 5번인 것 같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비전문가들은 그 수치적 데이터를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근데 이게 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냐면 depending on 이 말 아까 나왔지. 자, numeracy 레벨이 뭐냐면 그 산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수치를 얼만큼 읽고 쓸 줄 알고 다룰 줄 아냐. 그 numeracy 레벨에 따라서 그 요걸 받아들이는 정도가 좀 달랐대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아까 전에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산술 능력이 자 여기 6번 문장 보고 정리하면 될 것 같거든. 산술 능력이 딸리는 사람들은요. 더 이 경험적 방법, 감에 의존하는 방법에 더 약간 rely on,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것이 약간 편향된 그 해석을 산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그러면 그 수적 감각, 산술 능력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수적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게 조금 달라졌다. 그치? 근데 of the recipient. 자, 이건 수령인이라고 했어요, 쌤이. 그치? 자, 계속 가볼게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덜 수적으로 literacy를 가지는, 즉, 수적으로 좀 딸리는, 수적 능력이 좀 딸리는 사람들이 더 하는 경향이 있었대요. 더 할 것 같았대요. heuristic. 아까 이거였죠? 그 경험적 방법. 즉, 경험을 따지고, 감을 따지고 하는 거를 조금 더 많이 이용했다. 그치? 아까 마지막 문장에서 그치? 그럼 답은 나왔네. employee. 자, employee가 이용하다라는 뜻이 있잖아. 그치? 즉 다시 가보면 수적 능력이 좀 딸리는 사람들이 더 heuristic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그것이 이끌 수 있었대요. 편향된 해석을요. 데이터에. 됐죠?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요 마지막 문장을 조금 중요한 문장을 아예 다 쳐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됐지? 나랑 같이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 글의 핵심 소재는 뭐냐면 수치 데이터입니다. 수치를, 그러니까 수적 데이터, 양적 데이터라는 표현도 썼죠. 이 양적 데이터를 해석을 할 때 요게 제일 주요한 키워드예요. 어떤 똑같은 수치를 보고도 해석하는 게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수령인의, 즉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어떤 수적, 산술적
능력에 따라서 그 이해가 혹은 뭐 해석이 달라질 수 있대요. 됐죠?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 수적 능력이 좋아요. good. good한 거보다 수적 능력이 좀 딸리면 뭐 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경험적 방법. 그러니까 감에 따라서 약간은 조금 뭐라 그럴까? 아까 뭐라고 했더라? 어림짐작. 대충 약간 그동안에 겪어본 걸 바탕으로 어림짐작을 하는 거죠. 경험적 방법을 더 많이 이용을 했대요. 됐죠? 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자, 수적 능력이 딸리는 사람들은 경험적 방법을 감으로 때려 맞추는 그런 걸 더 많이 했다 그랬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데이터를 편향적으로 해석할 확률이 더 높다 이겁니다. 됐죠? 괜찮죠? 오케이. 즉 수치 데이터에 대한 해석은 산술 능력, 수적 능력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이겁니다. 수적 능력이 딸리면 아무래도 좀 편향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됐죠?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